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을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봉 차트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일봉을 봤을 때는 절대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1년도 무렵부터 이제 시장이 폭락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이유, 장기적으로 폭락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차트에서 일봉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일봉을 보면. 이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에 벌어지는 일을 보는 게 일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떨어져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올라갈 것 같아요. 조정받았으니까. 근데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월봉으로 보셨다면 관점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 월봉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사서 내일 파실 거면 일봉 차트를 보는 게 맞아요. 오늘 사서 이번 달에 팔 거면 일봉 차트를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내년을 보고 후년을 볼 거면 차트는 무조건 월봉으로 크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식으로 흘러왔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투자했는지까지 같이 보면서 미래를 예상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월봉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게 과거 대략 한 20년 전부터 이 그래프 한 개당 한 달이거든요. 1년이란 시간이 요렇게인데 차트가 한 달에 한 개씩 1년이면 12개, 12개 차트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략 한 20년 정도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상승이 있었으면 반드시 하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상승 이후의 하락. 그 다음에 상승 이후의 하락.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어떻게 대기업 우량주들이 21년도에 폭락했는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로 가볼게요. 요 당시로 이렇게 온 건데, 자, 다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올라갔으면 반드시 하락한다. 올라갔으면 하락한다. 올라갔으면 하락한다. 그럼 만약에 21년도에 제가 왜 시장이 폭락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올라갔으면 반드시 그 다음은 뭘까요? 이 전 예제를 보자고요. 올라갔으면 하락한다. 올라갔으면 하락한다. 올라갔으면 하락한다. 21년도에 내가 만약에 이 당시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정답이 바로 하락한다죠.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좀 생각해 보자고. 반대로 올라갔으면 반드시 떨어지는 건데 내려갔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자, 지금 같은 올해 같은 시장, 작년 같은 시장에는 내려가는 시장이었잖아요. 내려왔으니까 상승한다는 거예요.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차례라는 거예요. 내년 기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해석해드리면 내려와 있으니까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려왔으니까 올라간다. 내려왔으니까 올라간다. 이게 이제 23년에서 24년도가 그래프가 앞으로 시장이 그려질 그림인데, 내려와 있으니까 내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올라갈 준비를 할 거라는 거죠. 뭐 이런 관점이죠.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전의 고점보다 더 많이, 더 높게 올라갈 준비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가장 큰 우량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을 때, 내려왔으니까 결국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거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근데 15,000원에서 대략 한 8,000원 인근까지 하락한 거예요. 마이너스 40%가량 하락한 거예요. 이 당시에도 지금과도 비슷한 분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서 요만큼이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생각하지만 15,000원짜리 삼성전자가 8,000원까지 하락했으면 이게 반토막 가까이 떨어진 거잖아요. 10만 전자가 5만원대까지 떨어졌으면 이 당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이 당시에도 마이너스 40%가량 하락을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 당시를 보자고요. 이때도 그냥 대략 한 6만원부터 한 35,000원까지 이때도 마이너스 한 40%가량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 한 40%가량. 이때 이만큼 하락하고 다시 올라갔을 때, 이때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하락하고 올라갔을 때, 거의 대부분 보면은 한 40에서 50%가량 고점 대비 하락을 하고 올라갔다는 거죠. 제가 삼성전자의 바닥을 주장했던 것이 이제 4만원 전후가 되는 거예요. 4만원 전후. 이 바닥이라는 것이 그냥 예상만 하는 거지 절대로 딱 맞출 수가 없어요. 전 무당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0% 50%가 하락하고 난 뒤에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늘 20년 동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삼성전자 바닥을 내년에서 후년 사이 그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지금은 예전하고 비슷하게 40% 내지 뭐 많게 떨어지면 뭐 50%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가격대가. 그리고 내년에 바닥을 찍고 오르막을 탈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제가 차트 한 가지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에 벌어질 경기 침체나 경제가 뭐 바닥을 치고 업황이 이제 재고가 쌓일 만큼 쌓여서 이제 재고를 소진하는 그 시기까지를 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차트 한 가지로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경제 상황을 먼저 본 뒤에 차트를 참고해서 그냥 보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을 때, 고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 반드시 내려간다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것도 반토막, 여기서도 반토막, 여기서도 반토막,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 고점을 찍고 40에서 50%를 바닥을 쳤다는 거죠, 과거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만전자에서 5만원 전후 바닥이 형성된 게 과거 데이터에서도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반토막을 내고 그 인근까지 내려간 다음에 반드시 주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 주식은 시간 가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 게임을 했을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은 찍겠지만 전 고점도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바닥은 찍었습니다. 반토막을 냈죠, 늘. 근데 결국에 이 고점의 크기는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점을 갱신하면서 간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내린다면 뭐 5만원이 깨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바닥의 기점 가격이 중요한 것보다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오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영업자들이 파산 신청을 많이 하고 폐업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참 이 경제라는 게 다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요. 단순하게 이 기업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이 귀해지고 궁해지고 매출이 하락하고 장사가 안 되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직원들이 잘리니까, 그 직원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 주식을 팔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연말이면 대주주 요건을 피해가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행위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장이 잠깐 불안할 수는 있는데, 이제 뭐 고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쁜 거는 웬만큼 다 나와 버렸고, 금리 인상도 빨리빨리 추진돼서 더 이상 올라갈 구간이 없다라는 걸 완전히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시장은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지금은 이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시장이 뭐 떨어지면 뭐 바닥을 치겠지만, 그보다도 당장 앞에 벌어지는 일보다 멀리 봐서 몇 년 뒤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그림을 보고 인생을 사는 게 낫지,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를 위해 사는 거지 내일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는 당장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을 위해서 투자하는 분야가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투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이제 주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이 차트상에서도 일봉을 바라보시는 습관은 이제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무조건 월봉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장기 성장을 할지 그런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